누군가를 처음 만나는 순간 우리는 그 사람이 내 인생에 어떤 의미가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인연일 수도 평생을 함께할 사람일 수도 있죠. 박수아 씨도 그날 회사 로비에서 한 할머니를 만났을 때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 5만 원이 자신의 마지막 돈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지금부터 그 모든 이야기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이야기를 계속 들으시려면 구독 버튼과 아래 손가락 모양의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이제 그 숨겨진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3월의 어느 월요일 아침,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의 한 중소기업 로비, 출근길, 직장인들이 분주하게 오가는 시간, 수아는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어가다가 멈춰 섰습니다. 로비 한가운데 할머니 한 분이 서 계셨죠. 60대 초반쯤 보이는 분, 베이지색 가디건에 수수한 차림. 하지만 어딘가 어울리지 않는 디자이너 핸드백. 할머니는 두리번거리며 안내판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손을 이마에 대고 길을 잃은 듯한 표정이었죠. 출근 시간. 수많은 사람들이 할머니 옆을 그냥 지나쳤습니다. 모두들 바빴으니까요. 자신의 일정에만 집중하고 있었죠. 수아도 원래라면 그랬을 겁니다. 격리부 3년차 사원. 오전 9시까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 시간은 촉박했으니까요. 하지만 할머니의 당황한 표를 보는 순간 발이 저절로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할머니 어디 찾으세요? 수아가 다가가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수아를 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아이고 고맙구나. 나 길을 잃어버렸어.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겠고. 목소리에 불안함이 묻어났습니다. 수아는 할머니의 떨리는 손을 보았습니다. 스마트폰을 꺼내려다 포기한 듯한 손동작. 집 주소 아세요? 제가 택시 불러드릴게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북구 성북동인데 지갑을 집에 두고 나온 것 같구나. 순간 수아는 할머니의 얼굴에서 당혹감을 읽었습니다. 길을 잃은 것도 모자라 돈까지 없는 상황.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관심 없이 지나갔죠. 경비 아저씨는 멀리 안내 데스크에 앉아 계셨고 수아는 재킷 안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낡은 갈색 지갑. 엄마가 대학 입학 선물로 준 지갑이었죠. 7년째 사용 중인 지갑을 열었습니다. 10,000원짜리 5장. 5만 원. 월급날까지 이틀 남은 상황. 통장 잔액 3,000원. 이 5만 원이 수아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손가락이 잠시 멈칫했죠. 내일 점심은 편의점 김밥으로. 하지만 할머니의 불안한 눈빛을 보는 순간 수아는 망설임 없이 돈을 꺼냈습니다. 할머니 이거 택시비로 쓰세요. 성북동이면 이 정도면
충분할 거예요. 할머니는 깜짝 놀란 표정으로 수아를 봤습니다. 아니야, 어떻게 젊은 친구가 이런 돈을. 괜찮아요. 저 월급쟁이에요. 걱정 마세요. 수아는 웃으며 할머니 손에 돈을 쥐어드렸습니다. 한국식으로 두 손으로 공손하게. 할머니는 수아의 이름표를 유심히 보았습니다. 박수아, 격리부, 그리고 수아의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죠. 뭔가를 기억하려는 듯한 눈빛. 고맙구나, 정말. 이름이 수아구나. 예쁜 이름이야.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감사함 때문만은 아닌 것 같은. 천천히 가세요. 조심하시고요. 수아는 할머니를 회전문까지 모셔다 드렸습니다. 택시를 잡아드리고 문을 열어드렸죠. 택시가 떠나는 걸 보며 수아는 빈 지갑을 만졌습니다. 점심은 뭐 먹지?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엘리베이터에 올라타며 시계를 봤죠. 9시 3분 전. 겨우 시간 맞춰 도착했습니다. 그때 수아는 몰랐습니다. 그 5만 원이 그 할머니가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바꿀지. 사흘 후 회사 앞에 나타날 검은색 벤츠 S클래스를, 그리고 그 차에서 내릴 사람이 누군지. 그날 아침은 평범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아니, 평범하다기보다는 빠듯하게. 수아의 원룸 아파트, 20평도 안 되는 작은 공간. 오전 6시 30분. 알람 소리에 눈을 떴죠. 침대 옆, 책상 위, 청구서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전기세, 가스비, 통신비, 카드값. 벽에 걸린 달력, 빨간 동그라미, 표시. 3월 25일, 월급날. 오늘은 23일. 이틀만 버티면 됩니다. 수아는 지갑을 열어봤습니다. 5만 원. 정확히 5만 원. 오늘 점심 7천 원, 내일 점심 7천 원. 교통비는 카드로. 계산기를 두드렸죠. 빠듯하지만 가능했습니다. 샤워를 하고 커피를 내렸습니다. 믹스커피. 원두커피는 사치였으니까요. 거울을 봤습니다. 27살. 아직은 젊었죠. 하지만 피곤함이 얼굴에 묻어났습니다. 네이비 재킷과 흰 블라우스, 출근복을 입으며 한숨이 나왔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까? 현관문을 나서며 약혼자 민준에게서 온 문자를 받습니다. 오늘 저녁 우리 집에서 식사 어때? 엄마가 보고 싶대. 수아는 잠시 망설였죠. 민준의 집, 강남의 고급 아파트. 민준은 대기업 차장. 집안도 좋았습니다. 처음엔 불안했죠. 나 같은 사람이 그 집안에 어울릴까? 하지만 민준은 신경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 엄마 까다로운 분 아니야. 따뜻하신 분이야.
수아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응, 좋아. 몇 시에 갈까? 지하철역으로 향했습니다. 2호선 강남역 출근 시간 지옥철 사람들 사이에 끼어 수아는 핸드폰을 봤습니다. 통장 잔액 조회 3,000원. 이틀만 버티자. 강남역에서 내렸습니다. 회사까지 도보 10분. 테헤란 로이. 아침 분주한 직장인들. 커피 한 잔 들고 가는 사람들. 수아는 편의점 앞을 지나쳤습니다. 아메리카노 2,500원 참았습니다. 회사 건물 로비에 들어섰죠. 오전 8시 55분. 5분 후면 출근 시간.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어가는데 시야 한편에 누군가가 들어왔습니다. 로비 중앙 할머니 한 분. 수아는 무심코 지나치려 했습니다. 바쁜 아침이었으니까요. 하지만 할머니의 표이 눈에 들어왔죠. 당황한 얼굴, 두리번거리는 시선. 할머니는 안내판 앞에 서서 층수를 확인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찾지 못하는 듯 했죠. 손을 이마에 대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냥 지나갔습니다. 누구도 멈추지 않았죠. 수아도 원래라면 그냥 갔을 겁니다. 9시까지 보고서 제출 마감. 팀장님은 엄격한 분. 늦으면 안 됐죠. 하지만 할머니가 핸드백을 열어 스마트폰을 꺼내려다가 포기하고 다시 넣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 순간 수아는 자신도 모르게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할머니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60대 초반, 베이지색 가디건에 꽃무늬 원피스. 수수한 차림이었지만 어딘가 어울리지 않는 명품 핸드백. 샤넬이었죠. 어디 찾으세요? 수아가 다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수아를 보며 안도의 표를 지었습니다. 아이고 고맙구나. 나 길을 잃었어.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겠고.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불안함이 역력했죠. 성북동에서 나왔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온 건지. 택시를 타긴 했는데. 할머니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혼란스러운 표. 수아는 순간 걱정이 됐습니다. 혹시 치매? 할머니 집 주소 아세요? 제가 택시 불러드릴게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북구 성북동. 정확한 주소는 기억나는데. 그리고 핸드백을 뒤적였습니다. 지갑을 찾는 듯한 동작. 잠시 후 할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 지갑을 집에 두고 나온 것 같구나. 목소리에 당혹감이 묻어났죠. 수아는 할머니의 떨리는 손을 봤습니다. 불안해하는 눈빛.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바쁘게
지나갔죠. 아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경비 아저씨는 멀리 안내 데스크에서 전화를 받고 계셨고 수아는 시계를 봤습니다. 8시 58분, 2분 안에 올라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택시비 드릴게요. 걱정 마세요. 수아는 재킷 안주머니로 손을 넣었습니다. 낡은 갈색 지갑, 모서리가 해져 실밥이 보이는 7년 전 대학 입학할 때 엄마가 준 선물이었죠. 이 지갑 오래오래 써라. 돈 많이 벌어서 빵빵하게 만들고. 엄마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지갑을 열었습니다. 10,000원짜리 5장, 딱 50,000원. 수아의 전 재산, 월급날까지 이틀, 오늘 점심, 내일 점심, 교통비, 계산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이 돈 없으면 이틀을 어떻게 버티지? 손이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얼굴을 다시 봤죠. 불안한 눈빛, 떨리는 입술, 그리고 주변을 지나가는 사람들, 아무도 멈추지 않는. 수아는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돈을 꺼냈습니다. 5장 모두. 할머니, 이거로 택시 타세요. 성북동이면 이 정도면 충분할 거예요. 할머니는 깜짝 놀란 표우로 수아를 바라봤습니다. 아니야, 이게 무슨 젊은 친구가 이런 큰 돈을. 괜찮아요. 저 월급쟁이에요. 이틀 후면 월급날이라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수아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거짓말이었죠. 이틀을 어떻게 버틸지 막막했으니까요. 하지만 할머니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 했습니다. 정말 괜찮겠니?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정말요? 받으세요. 수아는 한국식으로 두 손으로 공손하게 돈을 건넸습니다.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돈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수아의 명찰을 유심히 봤죠. 박수아 격리부. 할머니의 시선이 명찰에 오래 머물렀습니다. 뭔가를 새기듯이. 그리고 수아의 얼굴을 천천히 바라봤습니다. 수아구나. 예쁜 이름이야. 착한 아이. 할머니의 목소리에 묘한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단순한 감사. 이상해. 천천히 가세요. 조심하시고요. 수아는 할머니의 팔을 살짝 잡고 회전문까지 모셔다 드렸습니다. 밖으로 나가 손을 들어 택시를 잡았죠. 택시가 섰습니다. 수아는 뒷문을 열고 할머니가 타시는 걸 도와드렸습니다. 성북동으로 가주세요. 기사님에게 말하고 문을 닫았죠. 택시가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할머니는 뒷유리 너머로 수아를 바라봤습니다. 손을 흔들며. 수아도 손을 흔들어 답했죠. 택시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그리고 수아는 회사 건물로 다시 들어왔습니다. 엘리베이터 앞 시계를 봤습니다. 9시 3분 전. 간신히 시간 맞춰 올라갔죠. 엘리베이터 안. 수아는 빈 지갑을 만졌습니다. 텅 빈. 점심은 편의점 김밥 1,500원짜리로 계산이 시작됐습니다. 내일 점심도 김밥. 그럼 2,000원 남고 커피는 포기. 한숨이 나왔죠.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편했습니다. 5층에서 내렸습니다. 격리부 사무실 자리에 앉으며 동료 정아가 물었습니다. 수아야, 왜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와? 무슨 일 있었어? 정아는 수아와 동기. 하지만 성격은 정반대였죠. 현실적이고 계산적인. 그냥 할머니 한 분 도와드렸어. 할머니? 무슨? 수아는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길 잃은 할머니 택시비 5만 원. 정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뭐? 5만 원? 너 미쳤어? 월급 날까지 이틀 남았는데? 응. 근데 어쩌겠어. 그냥 두고 올 수가 없더라. 정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착해서 탈이야. 요즘 세상에 그렇게 살면 손해만 봐. 그 할머니 나중에 고맙다고 연락이라도 올 것 같아? 아니, 연락처 안 줬어. 그냥 도와드리고 싶었어. 정아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진짜 점심은 어떻게 먹으려고? 내가 사줄까? 아니야, 괜찮아. 편의점에서 뭐 사 먹을게. 수아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아는 더 이상 뭐라 하지 않고 자기 자리로 돌아갔죠. 수아는 컴퓨터를 켰습니다. 보고서 작성 집중해야 했죠. 하지만 자꾸만 할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불안해하던 눈빛, 수아의 명찰을 보던 시선. 수아구나. 착한 아이. 왜인지 그 목소리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점심시간. 동료들은 근처 식당으로 갔습니다. 수아야, 같이 안 가? 응, 나 도시락 싸왔어. 먼저 가. 거짓말이었죠. 혼자 남은 사무실. 수아는 편의점으로 내려갔습니다. 김밥 코너 1,500원짜리 참치김밥. 계산대로 갔습니다. 1,500원입니다. 카드를 꺼내다가 멈췄습니다. 카드 긁으면 수수료, 현금이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카드를 냈죠. 다시 사무실로 올라왔습니다. 책상에 앉아 김밥을 먹었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강남의 점심시간. 사람들이 분주히 오갔죠. 검은색 세단들이 줄지어 지나갔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사흘 후 바로 저 도로에 자신을 위한 차가 올 거라는 걸. 아니, 자신을 위한 게 아니라 시어머니가 될 분이
타고 올 거라는 걸. 수아는 김밥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오늘 하루, 내일 하루, 이틀만 버티면 됩니다. 그리고 민준의 집에서 저녁 식사, 뭘 입고 가지? 옷장을 떠올렸습니다. 변변한 옷이 없었죠. 그냥 이 재킷에 깔끔한 셔츠, 그 정도면 괜찮겠지. 수아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준의 어머니 아직 한 번도 만나지 못했죠. 민준은 괜찮은 분이라고 했지만 수아는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재벌가 부인이 나 같은 며느리를 좋아할까? 하지만 민준을 믿기로 했습니다. 오후 업무가 시작됐습니다. 수아는 집중했죠. 그날 회사 로비에서 만난 할머니, 그분이 누구인지 수아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운명은 때로 가장 평범한 순간에 시작되니까요. 사흘이 흘렀습니다. 3월 26일 목요일, 월급날 다음 날, 수아는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왔죠. 통장에 입금된 월급 250만 원, 세금 떼고 보험료 떼고 실수령액 210만 원, 월세 50만 원, 공과금 15만 원, 카드값 60만 원, 적금 30만 원, 생활비로 남은 돈 55만 원. 한 달을 버텨야 했습니다. 목요일 아침, 평소처럼 지하철을 타고 강남역에서 내렸습니다. 테헤란로를 걸으며 편의점 커피를 샀죠. 아메리카노 2,500원. 사흘 만에 마시는 커피였습니다. 회사 건물이 보였습니다. 그런데 건물 앞에 뭔가 평소와 달랐죠.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벤츠 S클래스. 최신형. 광이 나는 검은 차체. 은은하게 빛나는 크롬 장식. 수아는 무심코 지나치려 했습니다. 저런 차 강남에서는 흔했으니까요. 회사 건물로 들어가려는데 뒤에서 차 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기사가 뒷문을 열고 있었죠. 수아는 본능적으로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멈춰 섰습니다. 차에서 내리는 사람. 회색 정장에 진주 목걸이. 우아한 차림새. 그 얼굴을 보는 순간 수아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할머니였습니다. 사흘 전 회사 로비에서 만난 바로 그 할머니. 하지만 그날과는 완전히 달랐죠. 수수한 가디건 대신 고급 정장. 당황한 표정 대신 여유로운 미소. 할머니는 차에서 내려 수아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다가왔죠. 수아는 얼어붙었습니다. 손에 든 커피잔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수아 씨. 맞죠? 할머니의 목소리. 사흘 전 떨리던 목소리와는 달랐습니다. 침착하고 따뜻했죠. 할머니. 수아는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기억하시네요. 고마워요. 그날 정말 고마웠어요. 할머니는 수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당연한 걸 했을 뿐인데. 수아는 당황해서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습니다. 주변 출근하는 사람들이 쳐다봤죠. 검은 벤츠, 우아한 할머니, 그리고 멍하니 선 젊은 여직원.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근처 카페에서 차 한잔하고 싶은데.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아는 시계를 봤습니다. 8시 40분. 출근까지 20분. 출근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아요. 10분만 시간 내주세요. 할머니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수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처 카페로 들어갔죠. 할머니가 앞서 걸으며 기사에게 손짓했습니다. 여기서 기다려요.
기사는 고개를 숙이고 차로 돌아갔습니다. 카페 안. 조용한 코너 자리에 앉았습니다. 할머니는 아메리카노 2잔을 주문했죠. 먼저 제대로 인사를 드려야겠네요. 저는 강은희예요. 할머니가 명함을 건넸습니다. 수아는 명함을 받아봤습니다. 강은희 이사 태상그룹 문화재단. 수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태상그룹. 대한민국 10대 재벌. 태산. 그룹이요? 수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남편이 태상건설 부회장이에요. 저는 문화재단에서 일하고 있고요. 은희는 잔잔하게 말했습니다. 수아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그날 지갑도 없이 길을 잃고 헤매던 할머니. 5만 원을 받으며 떨리던 손. 그분이 재벌가 부인이었다니. 너무 놀라셨죠? 그날 정말 죄송했어요. 은희가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죄송해요. 그냥 평범한 할머니신 줄. 아니에요. 그게 맞아요. 저도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돈이 좀 있을 뿐이죠. 은희는 웃었습니다. 커피가 나왔습니다. 은희는 핸드백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흰색 고급 봉투. 이건 그날 빌린 돈이에요. 5만 원. 봉투를 수아 앞에 놓았습니다. 수아는 손사래를 쳤죠. 아니에요. 그냥 드린 거예요. 받으실 필요 없어요. 아니에요. 받아야 해요. 그날 수아 씨 지갑의 마지막 돈이었다는 거 알아요. 은희의 목소리가 진지해졌습니다. 수아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낡은 갈색 지갑. 돈을 꺼낼 때 잠깐 망설이던 모습. 그리고 빈 지갑을 접을 때 보였어요. 아무것도 안 남은 거. 은희는 수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더 고마웠어요. 자기 돈도 없으면서 처음 보는 노인한테 마지막 돈을 선뜻 내주는 사람이 세상에 얼마나 될까요? 수아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냥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할머니가 너무 불안해 보이셔서. 맞아요. 그날 저 정말 불안했어요. 길도 잃고 지갑도 없고 아무도 안 도와주고 은희도 목이 메었습니다. 그런데 수아 씨가 나타났어요. 바쁜 아침인데 멈춰 서서 도와줬죠. 마지막 돈까지 내주면서. 당연한 거예요. 아니에요. 당연하지 않아요. 요즘 세상에 당연한 게 아니에요. 은희는 봉투를 다시 밀었습니다. 받아주세요. 그리고 이건 제 마음이에요. 봉투 안에는 5만 원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수표가 함께 들어 있었죠. 이건 너무 많아요. 못 받아요. 수아는 깜짝 놀라 봉투를 다시 밀었습니다. 받아요. 수아 씨가 그날 준 건 돈이 아니에요. 마음이었어요. 저도 마음으로 보답하고 싶어요. 정말 괜찮아요. 저 그냥 해야 할 일 했을 뿐이에요. 두 사람은 봉투를 사이에 두고 밀고 당기기를 했습니다. 결국 은희가 한숨을 쉬며 물었습니다. 그럼 최소한 연락처라도 주세요. 나중에 좋은 일 있으면 알려드릴게요. 수아는 잠시 망설이다 명함을 건넸습니다. 작은 격리부 사원 명함. 은희는 명함을 소중히 받아 핸드백에 넣었습니다. 고마워요, 수아 씨. 시계를 봤습니다. 8시 55분. 출근 시간 다 됐네요. 가봐야죠. 은희가 일어섰습니다. 수아도 황급히 일어났죠. 할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이제 길도 안 잃으시고. 수아는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은희는 빙그레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는요. 그날은 특별한 날이었어요. 무슨 의미인지 수아는 알 수 없었습니다. 카페를 나와 회사 건물 앞까지 함께 걸었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또 뵐 수 있겠죠? 은희가 물었습니다. 네, 언제든지요. 수아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은희는 벤츠로 향했습니다.
기사가 문을 열었죠. 차에 타기 전 은희는 다시 한번 수아를 돌아봤습니다. 뭔가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는 듯한 표. 하지만 고개만 끄덕이고 차에 올랐습니다. 벤츠가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수아는 그 차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재벌가 부인. 믿기지 않았습니다. 회사로 들어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5층 격리부. 자리에 앉자마자 정화가 달려왔습니다. 야, 방금 너 밖에서 누구랑 같이 있었어? 벤츠에서 내린 사람. 봤어? 당연히 봤지. 사무실 창문에서 다 보여. 누구야? 수아는 사흘 전 이야기를 했습니다. 길 잃은 할머니 5만 원 그리고 오늘 아침에 재회. 정화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뭐? 태상그룹? 진짜? 미쳤다. 대박. 그러게. 나도 놀라서 아직도 떨려. 그래서? 돈은 얼마 줬대? 아니, 안 받았어. 그냥 5만 원만 돌려주시려고 하셨는데 그것도 안 받았어. 정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 진짜? 그래도 받을 건 받아야지. 아니야. 그냥 도와드린 건데 돈 받으면 이상하잖아. 에이, 그래도. 정화는 아쉬운 표정이었지만 더 이상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수아는 자리에 앉아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집중이 안 됐죠. 자꾸만 은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나중에 좋은 일 있으면 알려드릴게요. 무슨 의미였을까요? 그리고 마지막에 보였던 표? 뭔가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던 것 같은데. 수아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말자. 그냥 우연히 다시 만난 인연일 뿐이야. 점심시간. 민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수아야, 오늘 저녁 우리 집 올 수 있지? 응. 몇 시에 가면 돼? 7시? 엄마가 저녁 준비하신대. 알았어. 그때 갈게. 전화를 끊고 수아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민준의 어머니. 아직 한 번도 만나지 못한 분. 어떤 분일까? 긴장이 됐습니다. 하지만 민준은 괜찮은 분이라고 했으니까 믿기로 했습니다. 그날 저녁. 수아는 민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 평당 억 단위. 경비실을 지나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20층.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민준이 나왔죠. 왔어? 들어와.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넓고 세련된 인테리어. 엄마. 수아 왔어요. 민준이 안쪽으로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안방에서 누군가 나왔습니다. 수아는 그 순간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죠. 회색 정장을 벗고 편안한 니트를 입은 사람. 오늘 아침 카페에서 만난 바로 그분. 강은희. 민준의 어머니였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수아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죠. 강은희. 오늘 아침 카페에서 만난 분. 사흘 전 회사 로비에서 도와드린 분. 그분이 지금 민준의 어머니로 서 있었습니다. 어서 와요. 은희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수아는 입을 열 수가 없었죠. 수아야, 왜 그래? 인사해. 민준이 수아의 팔을 살짝 건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아는 겨우 목소리를 짜냈습니다. 앉아요. 편하게. 은희가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수아는 로봇처럼 움직여 앉았죠. 민준은 상황을 전혀 모른 채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 사람이 내가 얘기했던 수아예요. 그래. 알아? 은희의 대답이 짧았습니다. 민준은 눈치채지 못했지만 수아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은희의 눈빛에 담긴 의미를 이미 알고 계셨구나. 민준아, 주방에서 접시 좀 꺼내 올래? 네, 알겠어요. 민준이 주방으로 갔습니다. 거실에 둘만 남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죠. 수아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놀랐죠?
은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네, 정말 미안해요. 오늘 아침에 말했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제가 죄송해요. 수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죄송해요? 수아 씨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은희는 수아 옆에 앉았습니다. 사실은요. 은희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날 정말 우연이었어요. 길을 잃은 것도 지갑을 두고 온 것도 진짜였어요. 네, 하지만 은희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수아 씨 명찰을 보고 이름을 확인했을 때 놀랐어요. 명찰을요? 수아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 박수아. 민준이가 얘기했던 이름이었어요. 수아의 눈이 커졌습니다. 민준이는 몇 달 전부터 수아 씨 얘기를 자주 했어요. 회사는 다르지만 대학 동아리 선배라고. 작년부터 연애하고 있다고. 은희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착하고 성실한 사람이라고.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그런데 이름이 특이해서 기억하고 있었어요. 박수아. 수아는 숨을 삼켰습니다. 그날 로비에서 명찰을 봤을 때 혹시 싶었죠. 민준이 회사가 이 근처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얼굴을 더 자세히 봤어요. 민준이가 핸드폰으로 보여준 사진. 그 사람 맞더라고요. 은희의 목소리에 감정이 실렸습니다. 그 순간 알았어요.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이 결혼하고 싶어하는 그 사람이구나. 수아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래서 은희는 수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더 고마웠어요. 처음 보는 노인을 바쁜 아침에 마지막 돈까지 내주며 도와주는 사람. 그게 우리 며느리가 될 사람이라니. 수아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 시험한 거 아니에요? 일부러. 수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은희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절대 아니에요. 정말 길을 잃었어요. 최근에 방향 감각이 이상해져서 병원도 다니고 있어요. 하지만 그날 수아 씨를 만난 건 운명이었다고 생각해요. 은희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돈 앞에서 드러나요. 어려울 때 드러나죠. 수아 씨는 자기가 어렵고 힘든 상황인데도 더 어려운 사람을 도왔어요. 그게 진짜예요. 돈이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음이 중요한 거죠. 수아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흘렸습니다. 죄송해요. 저 가진 게 없어요. 민준이는 좋은 집안에서 자랐는데 저는 멈춰요. 은희가 수아의 말을 막았습니다. 가진 게 없다고요? 수아 씨한테 가장 소중한 게 있어요. 그게 뭐죠? 마음이요. 따뜻한 마음. 그게 가장 값진 거예요. 은희는 수아의 눈물을 닦아줬습니다. 우리 집안은 돈은 많아요. 하지만 마음까지 풍족한 건 아니에요. 민준이 아버지 집안 사람들 차갑고 계산적이에요. 돈으로만 사람을 판단하죠. 저도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살면서 많이 외로웠어요. 은희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런데 민준이는 달라요. 따뜻한 애예요. 아버지보다는 저를 닮았죠. 그 애가 사랑하는 사람도 분명 따뜻한 사람일 거라 믿었어요. 그리고 맞았어요. 수아 씨를 보니까. 은희는 수아의 두 손을 꼭 잡았습니다. 환영해요, 우리 며느리. 아니, 아직 며느리는 아니지만 이미 마음으로는 받아들였어요. 그날부터요. 수아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불안했는지. 민준의 집안이 자신을 받아들일까? 가진 것 없는 자신을 인정해 줄까? 그 두려움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수아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고마울 건 없어요. 제가 더 고마워요. 은희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주방에서 민준이 나왔습니다. 엄마 접시. 수아야, 왜 울어? 민준은 깜짝 놀라 다가왔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수아는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엄마가 뭐라고 했어? 혹시 우리 결혼 반대하신 거야? 민주는 불안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봤습니다. 무슨 소리야? 반대는 무슨? 은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오히려 축복하지. 우리 아들 좋은 사람 만났더라. 민주는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은희는 사흘 전 이야기를 했습니다. 길을 잃었던 일, 수아가 도와준 일, 5만 원. 민주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뭐? 그게 수아가? 응. 내 여자친구가 날 도와줬어. 헐. 민주는 수아를 바라봤습니다. 너 그런 일이 있었어? 왜 말 안 했어? 그냥 별일 아니었어. 할머니 도와드린 것뿐인데. 수아는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민주는 수아를 꼭 안았습니다. 고마워. 우리 엄마 도와줘서. 괜찮아. 당연한 거야. 그리고 미안해. 내가 힘들 때 몰라서. 민주는 수아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괜찮아. 다 지난 일이야. 저녁 식사가 차려졌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으며 은희는 여러 가지를 물었습니다. 수아의 가족 어린 시절 꿈 일상.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들어주었죠. 부모님은 어디 계세요? 부산에 계세요. 아버지는 작은 공장 운영하시고 어머니는 식당 일 도우세요. 형제는? 오빠가 한 명 있어요. 결혼해서 분가했어요. 힘들었겠네요. 혼자 서울 와서. 괜찮았어요. 대학 다니면서 알바도 많이 했고요. 수아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숨길 것도 없었으니까요. 은희는 수아의 대답 하나하나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아니에요. 다들 그렇게 사는 거죠. 식사가 끝나고 은희는 안방으로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손에 뭔가를 들고. 수아 씨 이거. 작은 벨벳 상자였습니다. 이건 열어봐요. 수아는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습니다. 진주 목걸이였습니다. 고급스럽고 우아한. 이건 너무 귀한 건데요.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주는 거예요. 제가 결혼할 때 시어머니께 받은 거예요. 이제 수아 씨 차례예요. 은희는 목걸이를 꺼내 수아의 목에 걸어 주었습니다. 어울려요. 예뻐요. 감사합니다. 정말. 수아는 또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울지 마요. 기쁜 날인데. 은희는 수아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날 밤. 수아는 집으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목에 걸린 진주 목걸이를 만졌습니다. 믿기지 않았죠. 사흘 전 5만 원을 건넸던 할머니가 시어머니가 될 분이었다니. 그리고 그분이 자신을 이렇게 따뜻하게 받아주셨다니. 운명이었을까요? 아니면 우연이었을까요? 어쨌든 수아는 알았습니다. 그날 로비에서 멈춰 섰던 선택이, 마지막 돈을 내준 선택이 옳았다는 걸. 사람을 돕는 건 돈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마음의 문제였죠. 그리고 그 마음은 언젠가 반드시 돌아온다는 걸. 수아는 창밖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이후 모든 게 달라졌습니다. 수아와 은희의 관계는 시어머니와 며느리 이전에 하나의 인연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은희가 수아를 따로 불렀습니다. 오늘 웨딩드레스 보러 갈 거예요. 같이 가요. 네? 벌써요? 결혼식은 아직 석 달이나 남았는데. 그래서 미리 보는 거예요. 좋은 드레스는 예약이 금방 차요. 은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강남의 유명한 웨딩숍. 수아는 처음 와보는 곳이었습니다. 입구에서부터 고급스러운 분위기. 샹들리에가 빛나고 대리석 바닥이 반짝였죠. 어서 오세요, 사모님. 직원이 은희를 맞이했습니다. 오늘 며느리 드레스 보러 왔어요. 아, 예비 신부님 이쪽으로 오세요. 수아는 여러 벌의 드레스를 입어봤습니다. 흰색 드레스가 빛났습니다.
레이스가 섬세하고 실루엣이 우아했죠. 거울 앞에 섰을 때 수아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게 나야? 은희가 뒤에서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예뻐요. 정말 예뻐요. 감사해요, 어머니. 수아는 어머니라는 호칭을 처음 불렀습니다. 은희의 눈시울이 붉어졌죠. 우리 며느리 세상에서 제일 예쁜 신부 될 거예요. 드레스를 고르고 근처 레스토랑에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수아 씨. 은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네, 어머니. 결혼 준비 비용 너무 부담 갖지 마요. 수아는 사실 그게 제일 걱정이었습니다. 결혼식 비용, 예단, 신혼집. 민주는 괜찮다고 했지만 수아의 집안에서는 부담이 큰 금액이었죠. 저희가 대부분 준비할게요. 아니에요. 그럴 순 없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형편이 되니까 하는 거예요. 은희는 수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아 씨 부모님께도 부담 드리고 싶지 않아요. 대신 은희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수아 씨는 그냥 행복하기만 하면 돼요. 민준이랑요? 그게 저한테는 가장 큰 선물이에요. 수아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할 건 없어요. 가족이잖아요. 은희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그날 오후 은희는 수아를 한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작은 보석 가게. 여기는 제가 자주 오는 곳이에요. 결혼 예물 여기서 맞추려고요. 네? 예물도요? 응. 특별하게 만들고 싶어서. 은희는 주인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디자인으로 2벌 만들어 주세요. 하나는 수아 씨 약지 사이즈로 하나는 민준이 거로. 알겠습니다, 사모님. 수아는 디자인을 봤습니다. 심플하지만 우아한 플래티넘 반지. 안쪽에 작은 다이아몬드가 박혀 있었죠. 이건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괜찮아요. 평생 낄 건데 좋은 걸로 해야죠. 은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수아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꿈은 아니겠지? 사흘 전만 해도 통장에 3,000원 남고 편의점 김밥으로 끼니를 때우던 자신. 그런데 지금은 재벌가 며느리로 받아들여지고 이렇게 따뜻한 대접을 받고 있었습니다. 수아 씨. 은희가 말했습니다. 생각 많죠? 네, 당연해요. 갑자기 모든 게 달라졌으니까. 하지만 하나만 기억해요. 은희가 수아를 바라봤습니다. 수아 씨는 돈 때문에 선택받은 게 아니에요. 마음 때문에 선택받은 거예요. 그거 잊지 마요. 수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또 났죠. 네, 잊지 않을게요. 몇 주가 흘렀습니다. 양가 상견례가 있었습니다. 수아의 부모님이 부산에서 올라왔죠. 아버지는 낡은 정장을 입고 어머니는 오래된 한복을 입고 오셨습니다. 고급 레스토랑 앞. 어머니가 불안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수아야, 여기 너무 비싼 데 아니니? 우리가 이런 데 와도 되나? 괜찮아, 엄마. 민준이네서 초대한 거야. 그래도 아버지도 불편한 표이었습니다. 저기 민준이 부모님 오셨다. 은희와 민준 아버지가 레스토랑 앞에 서 계셨습니다. 은희는 수아의 부모님을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사돈 어른 안녕하세요. 강은희입니다. 네, 박영수입니다. 아버지가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리 수아 잘 부탁드려요. 어머니가 90도로 인사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하죠. 좋은 딸 키우셔서. 은희는 수아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식사 자리. 민준 아버지는 카리스마 있는 분이었지만 예의 바르게 대해 주었습니다. 수아 씨 아버님 무슨 일 하십니까? 작은 금속 공장 운영합니다. 변변치 않습니다. 아버지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제조업이 대한민국 기둥이죠. 존경합니다. 민준 아버지의 말에 수아 아버지는 조금 긴장이 풀렸습니다. 은희는 수아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수아 씨 어릴 때는 어땠어요? 착했어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동생들 잘 챙기고 그러셨겠어요. 지금도 그렇더라고요. 은희가 웃었습니다. 저희가 형편이 안 좋아서 고생 많이 시켰어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대학 등록금도 스스로 벌고 생활비도 알바해서 마련하고 훌륭하게 키우셨어요. 그런 딸 키운 게 자랑스러우실 거예요. 은희가 수아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수아 씨, 우리가 잘 모실게요. 걱정 마세요. 어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민준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신혼집은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강남에 새 아파트 한 채 마련했어요. 예? 아니, 그럴 수는. 수아 아버지가 깜짝 놀랐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 형편이 되니까요. 사돈 어른은 딸 잘 키우신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민준 아버지는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작은 성의입니다. 사돈 어른들 사업에 보탬이 되셨으면 합니다. 아니, 이건. 아버지가 손사래를 쳤지만 민준 아버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가족끼리 그러지 마십시오. 받으세요. 그날 수아의 부모님은 집으로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 한동안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러다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수아야, 내가 복이 많은가 봐. 엄마, 좋은 사람 만나서 좋은 시댁 들어가고. 어머니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앞으로 행복하게 살아라. 그게 엄마 소원이야. 응, 엄마. 걱정 마. 수아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석 달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6월. 결혼식 날. 하늘이 맑았습니다. 수아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마무리를 하고 은희가 대기실로 들어왔습니다. 우리 며느리. 정말 예뻐요. 은희는 감동한 표였습니다. 어머니. 이거. 은희는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오늘 이거 하고 가요. 상자를 열자 낡은 갈색 지갑이 있었습니다. 수아의 지갑. 사흘 전 5만 원을 꺼냈던 바로 그 지갑. 이게 어떻게? 그날 보고 기억했어요. 모서리가 해지고 실밥 튀어나온 갈색 지갑. 민준이한테 물어봤더니 엄마 선물이라고 하더라고요. 은희는 지갑을 열었습니다. 안에 새 5만 원짜리 지폐가 한 장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그날 수아 씨가 준 돈이에요. 제가 보관하고 있었어요. 은희는 지갑을 수아 손에 쥐어줬습니다. 이 지갑이 증거예요. 수아 씨의 진심을요. 앞으로도 이 마음 잊지 말고 살아요. 돈이 많아져도 편해져도요. 이 지갑 속의 마지막 5만 원을 기억하면서요. 수아는 지갑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머니. 울지 마요. 화장 지워져요. 은희도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결혼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수아는 아버지 팔을 잡고 버진 로드를 걸었습니다. 끝에 민준이 서 있었죠. 환하게 웃으며. 양쪽의 하객들이 앉아 박수를 쳤습니다. 은희는 앞자리에서 수아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 며느리 잘 선택했어. 그날 수아와 민준은 부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수아는 새로운 가족을 얻었습니다. 단순히 시댁이 아닌 진짜 가족을. 1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수아는 민준과 함께 강남의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회사는 그만두고 은희가 운영하는 문화재단에서 일하고 있죠. 매주 토요일 은희의 집에서 가족 식사를 합니다. 오늘도 그런 날이었습니다. 어머니 왔어요. 수아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너 왔어? 민준이는? 차 주차하고 올라와요.
거실 테이블에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니야, 앉아 있어. 넌 지금 몸 조심해야지. 은희가 수아의 배를 바라봤습니다. 조금 불러온 배. 임신 5개월. 어머니도 이제 할머니 되시는 건데 설레시죠? 그럼. 엄청 설레지. 은희는 행복한 표였습니다. 민준이 들어왔습니다. 엄마 오늘 뭐 만드셨어요? 냄새 좋은데? 내가 좋아하는 갈비찜. 수아가 요즘 고기 당긴다고 해서. 우와 대박. 감사합니다. 세 식구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밥을 먹으며 은희가 물었습니다. 태명은 지었어? 아직은. 어머니가 지어주세요. 내가? 네. 할머니가 지어주는 게 좋잖아요. 은희는 잠시 생각하더니 은수. 어때? 은혜의 은 물수. 은수요? 좋은데요? 민준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수아 씨 이름에도 물수자 들어가잖아. 그거 물려받는 거야. 그리고 은혜를 베푸는 아이로 자라라는 의미도 담았어. 수아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감사해요, 어머니. 뭘? 우리 손주인데. 식사가 끝나고 은희는 안방으로 들어갔다 나왔습니다. 유리 액자 하나를 들고. 이거 봐. 액자 안에는 낡은 갈색 지갑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수아의 지갑. 그리고 작은 명패가 붙어 있었죠. 2024년 3월 23일 진심의 증거. 어머니. 이걸. 응. 액자에 넣어서 보관했어. 우리 집 보물이야. 은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거 보면서 항상 생각해. 사람은 마음이 중요하다고. 돈이 많아도 마음이 없으면 가난한 거고 돈이 없어도 마음이 있으면 부자인 거라고. 수아 씨가 그걸 가르쳐 줬어. 수아는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오히려 배웠어요. 어머니한테. 진짜 부자가 뭔지 진짜 가족이 뭔지. 은희와 수아는 서로를 안았습니다. 민주는 그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오후.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수아는 배를 쓰다듬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1년 전 통장에 3,000원 남고 편의점 김밥으로 끼니를 때우던 자신. 그리고 지금 따뜻한 가족과 사랑하는 남편, 뱃속의 아이와 함께 행복한 삶을 사는 자신. 운명은 참 신기했습니다. 그날 로비에서 할머니를 만나지 않았다면, 5만 원을 건네지 않았다면 지금의 이 행복은 없었을 겁니다. 선행은 돌고 돈다더니. 수아는 미소 지었습니다. 뭐 생각해? 민준이 물었습니다. 응. 그냥 감사하다는 생각. 뭐가? 모든 게. 당신도 어머니도 우리 아기도. 수아는 민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고마워. 너 만나서. 민준도 수아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강남의 거리가 지나갔습니다. 1년 전 벤츠가 섰던 바로 그 거리. 모든 게 시작된 곳. 수아는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낡은 지갑에서 마지막 돈을 꺼내며 잠깐 망설였던 그 순간. 그때 자신에게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괜찮아. 주저하지 마. 그 선택이 너의 인생을 바꿀 거야. 가장 아름답게. 인생은 때로 가장 힘든 순간에 내린 선택이 가장 큰 축복이 되기도 합니다. 마지막 5만 원. 그 작은 선행이 수아의 운명을 바꿨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진심은 언젠가 반드시 돌아온다는 걸. 그리고 사람의 가치는 가진 것이 아니라 나누는 마음에 있다는 걸.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평화가 찾아오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용기가 깃들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공감되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더 많은 감동 스토리를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를 올리기 위해 구독 버튼과 손가락 모양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